안녕하세요. 저는 30기 영어과 이번에 졸업하는 유효정이고 이번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네네.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KNSS 탭스를 공부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탭스 관련된 얘기랑 실제로 서울대 면접 준비했던 과정과 그 후기, 사실은 지금 이 설명의 대상이 예비 고1인 것 많아요. 같아서 예. 사실 면접 준비가 잘 안 와닿을 수 있긴 한데 한번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로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꼈던 탭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한영외고에 내신은 물론 지문 그 자체를 분석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인 독해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탭스의 고난도 추론 문제가 4시간 달리 짧은 지문의 짧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론 난이도는 상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을 길러주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수능 고난도 그 이상의 난이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지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 더욱 어려운 말로 선지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탭스와 한영외고의 악명 높게 어려운 영어 내신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게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영외고 영어 내신을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런 게 결국에는 다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공통점이 이제 수능과 탭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토플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탭스가 좀 더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쓰셨구나. 네. 그리고 따라서 저는 고3 때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어 공부할 시간에 국어 수학에 투자를 하여가지고 실제로 국어 수학을 3학년 때 실력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1, 2학년 때 탭스 공부 그리고 영어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놓으면 장기적으로 수능의 다른 과목에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경계열인데 상경계열은 이제 사회과학 제시문 면접과 함께 수리 문제를 푸는 수리 면접도 이제 같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준비 과정이 달랐는데 먼저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모두 제시문 면접의 본질과 기본 스킬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 유형이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결 추론 유형이라고 하면은 문제 상황을 제시해두고 문제에는 이 문제가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예측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아니면 일반화된 원리를 주면은 이것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봐라 이런 유형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례를 주고 그것을 일반화해봐라 이런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형화된 유형을 많이 접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문제 풀이 방식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접해보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많이 푸는 문제들에서 본질과 기본 스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혼자 공부를 많이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면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서의 고득점 포인트는 다각화와 주체적인 논리 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각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때 최대한 많은 가지수를 얘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문제점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는 최대한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령화의 문제점을 얘기해 본다면 그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모두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도도 중요를 하고, 또한 주체적인 논리 전개라 하면은 문제 현상만을 이제 제시문에서 제시했더라도 그 원인과 결과를 제가 직접 예측을 해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논지 전개도 고득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한영외고 수행 여러 번 준비하면서 발표 수행도 여러 번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말하기 능력이 매우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자체는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특목고가 사실 서연고 면접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활 자체,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면접 대비가 되는 맞습니다. 수업이나 뭐 발표, 동아리, 진심서 이런 모든 게 평상시 그렇게 사는 게 면접 준비하고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뭐 선배들도 와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수리 면접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사실 수리 면접 학원을 다녔는데 이거는 매우 비추하고 사실은 이제 면접은 가서 자기가 말하는 거다 보니까 비추합니까? 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재시문 면접은 학교에서 대비를 해주지만 네, 수리 면접 학원은 결국 자기가 혼자 수학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리 면접 기출 문제를 몇 개월간 풀고 실제 이번 시험 문제를 접해본 결과 맞아요. 수리 면접의 네. 공통적인 유형은 실생활에서의 문제 활용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어떤 방식을 얘기하냐면 교과서 마지막에 뭐 실생활 활용해서 뭐 길게 한 단어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작년에는 해피바이러스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물병 문제가 나와서 뭐 물병을 물병? 예. 네, 물병을 기울여서 뭐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바탕으로 그럼 그것이 어떤 단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수학이? 사실 네. 2차 함수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함수네. 물병을 이제 2차 함수로 생각해서 그 기울기를 뭐 계산을 하고 계산하고. 탄젠트 값을 계산하고 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인 수학 개념 모두 교과 과정 안에 네. 내재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이 네. 실생활 소재를 바탕으로 문제화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적어요. 됩니다. 실생활에서의 문제 활용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저는 학교 방과후를 다니고 뭐 논술 학원도 다녔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독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그 자신이 말했던 내용도 다시 적어보고 더욱 완결된 내용으로 다시 말해보고 그걸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리 면접 독학으로는 저는 경찰대 기출 문제와 수학의 정석을 풀었는데 또한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유형을 더 직결되는 유형만 풀고 싶다면 수학 뭐 KMO 경시 문제들 중에서도 실생활에 활용되는 그런 유형들만 골라 풀어도 더욱 유용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경찰대 문제 많이 활용해요. 네. 영어학원도 활용하고 요즘에. 그리고 이제 면접 후기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도 말하기를 많이 시키고 평상시에도 그렇죠. 그리고 면접 네. 방과후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 친구들도 모두 면접 네. 방과후를 참여했기 때문에 네. 말하는 연습과 실전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그렇게 뭐 긴장이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면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후딱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대신 뭐 실제 면접장에서 행동 강령 같은 건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상경 계열이었으니까 뭐 수학 문제랑 사회학 문제 두 개가 이제 한 30분 안에 풀었어야 했는데 뭐 그 중에 어떤 문제를 더 먼저 풀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저는 사실 수학 문제를 먼저 풀고 사회학을 먼저 풀었는데 왜냐하면 수학 문제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배점도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사회과학은 이제 교수님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그 와중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좀 늦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이런 자신만의 이유로 뭐 행동 강령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들이 안 풀렸을 때 어떻게라도 뭐 득점 포인트를 끌어낼 건지 그런 틀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준비를 잘했네요.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영 후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은 생각보다 수능과 많이 직결되는 활동 시험입니다. 네. 한영 시험이 타 학교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런 노고는 반드시 수능 날에 이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도 매우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하고 사탐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제 고3 때 사탐 공부하는 시간을 매우 많이 줄여주고 수학도 사실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수능과 많이 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어려운 내신 시험들을 공부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면 그렇죠. 당연히 실력은 네.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렵게 공부하는. 네. 그래서 저는 수시 자소서 다 쓰고 그러면 이제 구무가 끝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정시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늦춰진 시기인데 그때 뭐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정말 좋으네요. 네,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되어 되어 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내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 갖지 말고 네. 그냥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활동이든 공부는 어렵게 하라는 건데요. 네. 그래야 결과물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도 어렵게 해야 내 실력이 어렵게 공부한 만큼 늘고 네. 생기부 채우는 활동도 아까 동아리나 진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심스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실제로 뭐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고 뭐 창업하는 활동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태특에도 되게
깊게 남았었고 자소서에도 썼기 네. 때문에 네. 활동은 어렵게 해야 결과물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큰 깨달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학교 입결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았던데 네. 사실은 워낙, 자신이 극복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 편차가 네. 커요. 매년. 예, 매년 아까 이제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것만 지금 공개가 됐어요. 서울대 입결만 재작년에 21명이었던 게 올해 이제 14명이 됐잖아요. 경영대는 혹시 몇 명? 3명이요. 그러면 많이 된 겁니다. 뭐 그 전에 비해서도 뭐 네. 적지 않은 숫자고. 그리고 이제 연대고대의 경우에는 워낙 수시 인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3,400명을 뽑았던 학교가 올해 2,400명을 뽑게 됐어요. 그게 다 수시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학교들의 고대 실적이 다 줄었어요. 여기 강남 서초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매년 또 똑같지가 않거든요. 올해 한 해 못 가면 또 다음에 잘 가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UIC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수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애는 정말 하스 될 줄 알았는데 유디되고 뭐 이런 사례도 많고 굉장히 그 유디 하스에 그러니까 최초 합했는데 이화여대 중앙대 안 되는 애도 봤어요.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게 UIC 이 국제대학의 또 특징이고 또 영문 자소서를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학교 한영외고 입결이 이제 물론 2월 정도 돼야 다 최종적으로 나오고 또 정시는 아직 남았거든요. 정시 인원까지 다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이미 그거는 언론에 보도가 다 됐어요. 뭐 베리타스 알파 이런 데서 다 나와서 그 인원대로 하시면 되고 그거랑 사실은 그거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개인 인간의 일인 거니까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영회가 왔다고 해서 뭐 지금 입결을 보고 너무 후회하진 말고 물론 학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만의 강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게 분명 있을 테니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인반은 저는 3년 동안 계속 참여를 했었고 하인문 때도 이제 3년 동안 참여를 해서 마지막에는 의장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최대한 활동을 하고 뭐 진로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고 선생님도 되게 좋은 선생님도 많고 그쵸.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외고 30기 이번에 졸업하는 신채원이고 연세대 하스를 합격했고 고려대 인문학과를 합격해서 저는 고려대 인문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릴 건데 저희는 우선 한영외고 교과목 내신 국어, 사회와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영어과의 경우에는 스페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동아리, 특색 프로그램 그리고 교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과목 내신 중에서도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선생님의 출제 유형이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형으로 출제를 했을 때 특목고에서는 분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선지가 까다롭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한 선생님들 중에서 수능형으로 출제하지 않고 매우 특이한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업 자료로 논문이나 아니면 대학교 면접 제시문 등을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년별로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에는 1, 2학기 모두 국어라는 과목의 이름으로 3단위의 국어 수업이 개설이 됩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모의고사나 수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 용어에 대한 습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2학년 1학기에는 3단위의 문학 수업이 개설이 되는데 이 1학년과 2학년 1학기의 국어는 수능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수능과 달리 암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2학년 2학기에는 언어와 매체 과목이 3단위로 개설이 됩니다. 내신에서는 역시나 암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3학년 1학기에는 독서 수업이 2단위로 개설이 되었고 이 외에도 한문이나 논술 수업에서 국어 시험 진도를 더욱 나갔습니다. 3학년은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수능 독서 부분은 안 하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문학과 언매 부분만 공부했습니다. 각 지문마다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학년에는 통합사회가 3단위로 개설이 됩니다. 이 통합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사회 과목과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따라서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학년 때는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사회탐구 과목이 학교에서도 내신으로 배우게 됩니다.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이 2학년 사회탐구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1학기에는 삼국지리, 세계지리 중에서 하나를 택했어야 됐고 2학기에는 사회문화, 정치와 법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야 합니다. 이 수능 사탐을 선택할 때는 모집단 또한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두 과목이 각 학기에 있었는데 각 과목으로 반반 나뉘어지기보다는 한쪽으로 학생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학기 때는 세계지리에 다수의 학생이 갔었고 2학기 때는 사회문화로 몰렸었는데 이제 소수 과목이었던 한국지리와 정치와 법은 분반이 하나에서 2개 반 정도로만 있었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거의 단일학과 전공어 수준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단을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게 뭐 수능 내신 딜레마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요 과목 외에 가령 이제 국민 사탐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사탐 과목 중에는 뭐 윤사나 뭐 생윤이나 이런 거를 꼭 해야겠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내신 과목에 저희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제공하는 거엔 되게 한계가 있고 1학기의 경우에는 모두 지리를 해야 됐었는데 지리와 맞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 따로 자신이 선택할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네네. 혼자서. 그게 조금 학교 제도의 한계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3학년 때 이제 또 1학기 때는 내신 때문에 바쁘고 2학기 때도 원서 접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2학년과 3학년 겨울방학 사이에 과목을 새로 공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한영외고 30기를 졸업하게 된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 하스과에 최종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과목을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영어 과목의 전체적인 특징은 3년 내내 선생님 한 3-4분이 나눠서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과목이 이렇게 3개더라도 그 과목마다 2분 해서 어쨌든 총 3-4분이 저 3과목을 다 맡아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있어서 그 교과서 지문으로도 수업을 하긴 하지만 교과서 지문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신 논문이나 글 같은 그런 외부 지문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이제 영어과는 전공어 자체가 영어인데 2학년 때부터 전공어를 하는 비중이 커져서 이제 2학년부터는 영어과도 그 영어의 단위수라든지 영어를 하는 그런 중요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듯이 과목은 1년에 2-3개를 하지만 하나당 주 2회를 하거나 아무튼 횟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는 영어의 시간이나 영어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학년 때 영어 공부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내내 한 지문을 분석하고 선생님들이 가져오신 외모 지문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영어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아놔야 그게 어렵지 않게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영어 수업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1학년 영어 과목에는 교과서를 수업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평이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수행평가를 할 때 1학년 때는 단어 암기를 중요시해서 그 단어 암기 책이 하나씩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수행평가할 때 단어 암기만 잘 해주시면 그 암기 수행에서는 쓸데없이 점수를 깎이지 않고 그냥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감상문을 낸다든지 하는 그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수행평가로 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을 많이 쏟진 않아도 될 만큼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내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마다 이제 발표 수행이 하나씩 있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저는 발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그 영어 지문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자기 진로에 엮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어 쪽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발표를 영어 시간에 했다는 세특에 적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진로가 그 지문과 관련이 없거나 해도 일단 영어 시간에 발표를 했다 하면은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표 수행은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 분야나 관심 분야를 선택해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영어 공부법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저는 영어에서는 수업 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과목은 뭐 국어라고 하면은 그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학 지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사회도 그냥 사회 그런 그 교육 과정 내에 진도가 있지만, 영어에서 외무 지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진도라든지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하는 강의에 무조건 맞추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그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필기를 완전 꼼꼼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필기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선생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업을 꼼꼼히 듣고 필기를 잘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문 이해와 흐름 파악이 중요한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약간 추론을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서 뭐 옳은 내용을 골라라, 틀린 내용을 골라라 보다는 이제 그 지문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지문을 거의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질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의 의견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무조건 많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결국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게 이해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별 출제 스타일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 스타일도 다르시고 출제 스타일도 다르시고 강의하는 스타일도 다르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스페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스페인어도 역시 과목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4단위라고 써있는 그 단위 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과는 전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는데, 스독작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과 스페인어과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과는 이렇게 아예 전공 기초에 기반한 그런 전문어를 배우게 됩니다. 스페인어도 역시 그 교과서나 프린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1, 2학년 때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로도 굉장히 많이 수업을 하시고,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지문도 중요한데,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프린트의 비중이 아주 높아져서 나중에는 문법 같은 거는 그냥 프린트로만 다 배우게 됩니다. 학교 프린트. 네, 학교 프린트. 네, 학부.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은 주로 문법을 수업하시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학년마다 들어오시는데, 원어민 선생님들과는 다른 교재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회화 수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전공어를 그 과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원을 다니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두 분류가 있어요. 보통 그 외고를 나오고 스카이 간 선배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전문 학원의 그 성인 강사한테 배우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배우실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그 전문 학원 강사가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고, 또 일부는 좀 경험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학생들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경우에 맞게 하면 되겠죠? 네. 진행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뭐 미리 해두면 수월하긴 하나, 뭐 굳이 약간 미리 너무 해놓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고, 이제 뭐 수행평가는 여기에서는 수행평가 비중이 꽤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행평가는 이렇게 쪽지 시험식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때는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것도 알아야 해서 잘 대비하시면은 근데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공부법은 저는 언어기 때문에 무조건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페인어 말고도 언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언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가장 중요해서, 뭐 문법이나 그런 단어 같은 것도 암기해서 그걸 적용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이 프린트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수업 필기가 중요하고,
문법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문법은 한번 배워놓으면은 그거를 계속 활용해서 문장에 활용하거나 뭐 더 고난도의 문법을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 문법을 탄탄하게 해놔야 더 이제 까먹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그거를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서 활용하는 연습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헬스, 하인바, 하이문 이렇게 있는데 네. 우선 하이헬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 영미 문학 세미나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영어 쪽 진로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 쪽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 문학을 선택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수의 학생들과 같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하인바는 이제 그 경영 입문 프로그램인데,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수의 조로 이렇게 짜여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학년마다 다르긴 한데 조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상품 회의를 하기도 하고, 뭐 경매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저는 진로로 완전 상경 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참여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도 학교 프로그램이라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문인데, 이거는 거의 한영 학생이라면 모두 다 참여할 정도로 한영 내에서 많이 하는 그런 모의 유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 유엔이 처음이더라도 한번 하고 나면은 재미를 느끼거나 그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여기에서 커미티가 그 UN 커미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꼭 국제종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자기 진로에 맞춰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동아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공식 동아리이고, 두 번째는 진로 심화 스터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 동아리입니다. 공식 동아리는 이제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 부분에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되고 1, 2학년이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3학년도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공부가 할 게 많기 때문에 활동은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학기 말에 자기가 세특을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로 심화 스터디, 줄여서 진심스가 저희 학교에 되게 유명한 활동입니다. 이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심스가 네. 되니까 요즘에 뭐뭐의 진심이다 이게 유행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진심스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진로 활동 부문의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되고 관심 분야를 치마 탐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맞는 탐구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및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부분에 기재가 되는데, 자율 동아리는 그냥 그 동아리의 이름과 활동 내용이 그냥 한 줄로만 간단하게 적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동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네이버에 한영외고 동아리 연합회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뜹니다. 가입 없이도 매년 올라오는 동아리 홍보 영상과 PPT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네, 좋네요. 들어가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진로 심화 스터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로 심화 스터디는 진로 스터디 그룹 해서 진스그 아닌 진로 탐색 그룹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이 이름은 매년 학교에서 살짝씩 수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네. 통칭해서 그냥 진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진심스는 1학년 2학기부터 하나를 들 수 있고 각 학기마다 하나씩 참여를 할 수 있는데, 3학년 1학기에는 이제 생기부가 대학 지원할 때 1학기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한해서 최대 2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진심스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학생은 직접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거나 활동할 것을 계획을 한 후 친구나 지인, SNS를 통해서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자신이 직접 진심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학생이 만든 진심스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명에서 8명의 인원이 모이게 된다면 담당 선생님께 확인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매 회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중간 점검과 최종 점검이 있는데, 그거는 기한을 엄수해서 그냥 활동 일지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점검의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결과 보고서는 그런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진심스 자신이 활동한 내용을 생기부에 담을 거 세특 1500바이트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활동을 할 때 1, 2회차 초반 활동을 시작할 때는 그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검토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 이후의 활동은 그 진심스마다 다른데 그냥 그 진심스 내에서 토의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혹은 모듈 프로젝트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학생부 만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저는 사실 네. 과목 세특도 물론 전공과 그지만, 많이 엮었지만 네, 진로 진로도. 심화 스터디에서 그런 심화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새 학생들이 얘기를 굉장히 진짜 현장의 목소리고 실제 경험자들의 후기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지금 아까 친구가 바람직한 어려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지 심리학에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쉬운 길, 또 선생님들도 다 막 거의 완전히 개워가지고 다 떠먹여주는 이런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로 어렵게 공부해야 오래 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친구도 이해를 했고, 우리가 논 거는 안 남아도 일한 건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얘기인데 그 말도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한 거, 동아리 활동한 거 이런 거 모두 뭐 내신은 수능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또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신도 잘 준비한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강남에서도 어우정이라고 그런 파가 있어요. 어우정. 이게 무슨 압구정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린 정시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안 해. 어우정이 있고, 또 근데 정수균이라고 있어요. 정수균은 정시 수시 균형 대비 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쪽 학생들 보면 어우정이 훨씬 많아요. 네, 내신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만족도는 정수균이 더 높아요. 학생들이 저 특목고니까 수시로 많이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고 입시 결과도 이렇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지금 중3, 중2들이 많이 봤거든요. 오늘 학부모님들이 보고 외고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고, 또 이 지역에서는 한영 대원을 제일 많이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고입 결과가 나왔는데 한영 학생들 합격자가 엄청 많아요. 과거 대비 거의 2배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대원 너무 내시도 어렵다 뭐 이런 인상도 있어서 그런지 한영을 많이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KNS 중학생들 한영 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고,